사람 욕심이라는 게 말입니다. 처음엔 다들 귀엽게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그러실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로 60을 훌쩍 넘긴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땐 50을 막 넘겼고요. 철물점 하나 겨우 꾸려가면서 아내랑 아이 키우며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랑 얼굴 붉힐 일 없이 골목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하고 그러다 가끔 반찬도 나누는 그런 산 말입니다. 옆집에 그 할머니가 이사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혼자 사신다기에 아내가 김치도 가져다 드리고 저는 이것저것 고쳐달라면 말없이 도와드렸습니다. 수도가 잠겼다. 문고리가 헐거워졌다. 그런 사소한 일이었지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웃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말투가 바뀌더군요. 부탁이 아니라 마치 원래 자기 것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 마당을 슬쩍 쓰시고 우리 물건을 당연히 가져가시고 나중엔 그게 없으면 왜 치웠냐고 따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냥 웃으며 넘기자 했고 저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골목 소문 날까 봐서요. 하지만 사람 인내심에도 바닥은 있더군요. 어느 날 정말 그날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크게 싸울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다는 걸요. 욕심이라는 건 조용히 그대로 돌려줘도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처럼 참고만 살았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옆집, 친척, 지인 때문에 속 끓인 적 있으십니까? 그땐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마음에는 오래 남더군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고개 끄덕이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엔 정말 별일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일 아닌 걸 별일 아니라고 넘긴 게 말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처음 우리 집 담 너머로 얼굴을 내미셨을 때도 저는 그저 동네 어른 한 분 늘었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사신다기에 괜히 더 신경이 쓰였지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나오면 할머니는 늘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영수 씨, 이거 잠깐만 봐줘요. 수도가 조금 새는 것 같은데 남자 손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 말에 싫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더군요. 아내도 옆에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도와드리자고 했고요. 그래서 공구통 들고 가서 잠그고 조여주고 그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엔 문고리, 그 다음엔 창문, 그 다음엔 전등.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가기 전부터 공구를 꺼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말투도 부탁보다는 일정 통보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왜 이렇게 자주 부르시나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지요. 그러다 마당 문제로 조금씩 마음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 한쪽이 담장 너머로 조금 넓게 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거기에 할머니 물건들이 하나둘 놓여 있더군요. 처음엔 화분 하나였습니다. 햇볕이 잘 든다면서 잠깐만 두겠다고 하셨지요. 며칠 뒤엔 빨래 건조대가 생겼고 그 다음엔 작은 장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잠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는 또 좋게 넘기자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괜히 사이 틀어질까 봐서요. 아이도 그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저 할머니 우리 집인데 왜 저기다 물 건나요? 아이 말에 저는 괜히 헛기침만 했습니다. 어른들 사정은 애들이 모르는 거라고 넘겼지만 사실 제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상했던 건 어느 날 마당에 있던 우리 물건이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작은 사다리 하나였는데 찾다 보니 할머니 집에 있더군요. 제가 말하자 할머니는 태연하게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그거 내가 쓰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원래 있었다는 말이 마치 그분 물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 싸움이라도 날까 봐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허락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가 다시 우리 집 담장 쪽을 슬쩍 보며 하신 한마디가 제 마음에 결정적인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결정적인 날은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집에 와보니 마당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건들이 빗물에 떠내려와 우리 집 배수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물은 빠지지 않고 마당은 흙탕물이 되었고요.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요. 물건 좀 치워달라고. 이번엔 정말 곤란하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좀 참지 뭘 그래요?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 말투, 그 표정. 마치 제가 괜한 트집을 잡는 사람처럼 보더군요.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도와준 일, 양보한 일, 모른 척한 일들까지 전부요. 그날 밤 아내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제대로 꺼냈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도 저만큼이나 쌓아두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는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로 따지지도 않기로 했고요. 대신 할머니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그 욕심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 낼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집 경계를 분명히 하고 더 이상 흐릿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아내는 마당 정리를 시작했고 저는 담장 쪽에 표시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동안 묵인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걱정도 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가 우리 집 담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며칠 뒤부터 할머니는 눈에 띄게 분주해지셨습니다. 우리 집 담장 쪽을 자주 서성거리시고 마당을 힐끗힐끗 보시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이미 자기 물건이 몇 개는 다시 넘어와 있었을 자리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결국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딱 잘라버리냐고.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게 만든다는 걸요. 결국 할머니는 더 큰 욕심을 부리다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셨습니다. 다른 이웃들까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예전처럼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더군요. 작은 골목이라 소문은 금방 퍼졌고 그동안 쌓아온 일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우리 집 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숨이 트였고 아내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당을 뛰어다녔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온이라는 건 누군가의 욕심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골목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서로 필요한 만큼만 돕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게 되더군요. 예전처럼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그게 더 편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참는 것과 당하는 건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조용히 선을 긋는 것도 충분히 어른다운 선택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말했어도 됐을 텐데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단단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욕심에 내 삶을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 골목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묘해집니다. 그때 조금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끝까지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선택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차갑게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했던 선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참고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누군가를 돕되 제 자리는 지키는 법을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평온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쌓아둔 말을 꺼낼 용기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참고만 하다가 결국 더 큰 상처를 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또는 조용히 선을 그은 뒤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 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